여러분, 혹시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사를 맞거나 고함량 영양제를 복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기대했던 변화는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관절은 더 뻣뻣해지고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사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혼자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없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비타민 D가 진짜 효과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두 가지 영양소와 한국인 식생활에 딱 맞는 현실적인 섭취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비타민 D 단독이 아니라 D와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K의 팀워크입니다. 이 세 영양소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장에서 흡수하게 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고, 마그네슘은 그 열쇠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연료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K는 흡수된 칼슘이 뼈로 제대로 가도록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요.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칼슘이 엉뚱한 곳, 즉 혈관벽에 쌓여서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마그네슘이 비타민 D 활성화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하거나 주사로 맞는 비타민 D는 사실 비활성 상태예요. 이것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간에서 25-히드록시비타민 D로 다시 신장에서 1,25-디히드록시비타민 D라는 활성형으로 두 번의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두 단계 모두에서 마그네슘 의존적인 효소들이 핵심 역할을 하죠. 2018년 미국 임상 영양학지에 발표된 무작위대조 시험에서는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타민 D를 도충해도 혈중 활성 비타민 D 농도가 10-30% 정도만 증가했지만 마그네슘과 함께 보충했을 때는 50-70%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무작위대조 시험. 또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도 마그네슘 섭취량이 상위 25%인 그룹이 하위 25%, 그룹 대비 비타민 D 결핍 위험이 약 40% 낮았다고 보고했어요. 코호트. 다음으로 비타민 K, 특히 MK-7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과 MGP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데, 오스테오칼신은 칼슘을 뼈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MGP는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칼슘의 교통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로테르담 연구라는 대규모 코호트에서는 비타민 K 섭취량이 높은 그룹에서 관상동맥 석회화가 20-35% 적었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도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코호트. 일본의 연구에서도 나토를 자주 먹는 지역, 주민들의 골밀도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5-15% 높게 나타났어요. 관찰 연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장에서 흡수될 때 서로 경쟁하는 관계예요. 칼슘을 너무 많이 한 번에 섭취하면 마그네슘 흡수가 방해받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2-4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는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30-50% 정도 높아져요. 실험실.
한국인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위도가 높고 미세먼지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한 편이며 전통적으로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문화가 있어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계절별로 섭취 패턴이 달라지고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발효식품 섭취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또한 서구화된 식단으로 인해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잎채소 섭취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한국형 일상 루틴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비타민 D를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세요. 계란 후라이나 아보카도, 토스트, 견과류가 들어간 요거트 같은 것들이 좋아요. 비타민 D 권장량은 개인차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1000-4000 IU 범위에서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에는 발효식품을 포함한 한식으로 비타민 K를 보충해 보세요. 청국장찌개나 김치볶음, 된장국 같은 음식들이 MK-7의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저녁에는 마그네슘을 섭취하는데 이때는 아침에 칼슘과 2-4시간 정도 간격을 둔 상태가 이상적입니다. 마그네슘은 글리시네이트나 시트레이트 형태가 흡수가 잘 되고 위장 부담이 적어서 권장되며 성인 기준 200-400mg 범위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모든 수치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존 복용, 약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구체적인 음식과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효식품 세트입니다. 재료는 청국장 1팩, 익은 김치 백지, 두부 반모, 대파 1대, 들기름 1큰술입니다. 청국장찌개를 끓이되 김치를 함께 넣어서 발효 시너지를 높여보세요. 조리 시간은 15-20분 정도이고 하루에 한 끼 정도 드시면 MK-7을 10-50mg 정도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비타민 K 함량이 높은 음식은 의사와 상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와 다크초콜릿을 활용한 마그네슘 보강 레시피입니다. 아몬드 15-20개, 호두 5-7개, 카카오 70% 이상, 다크초콜릿 20지, 바나나 반 개를 준비하세요. 이를 함께 섞어서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마그네슘을 약 80-120mg 정도 섭취할 수 있어요. 견과류는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불려서 드시거나 견과류 버터 형태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보관은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뼈 건강 한 끼 플레이트입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100지,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 100지, 브로콜리 50지, 아보카도 14개, 올리브오일 1큰술을 준비합니다. 생선은 구워서 드시고 채소들은 살짝 데쳐서 올리브오일에 묻혀 드세요. 이 한 끼에는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가 골고루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조리 시간은 25-30분 정도이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12주 변화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향은 이렇습니다. 2주차에는 수면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4주차에는 다리 경련이나 근육 경련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근육 긴장도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8주차가 되면 활동할 때의 피로감이 덜해지고 계단을 오르거나 걸을 때 좀 더 가벼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12주차에는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의 정상화와 함께 염증 지표들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들은 사람마다 다르고 기존 건강 상태나 다른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지켜보세요. 정확한 상태 확인을 위해서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전성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의 비타민 K 섭취입니다. 와파린, 아피사반 같은 약물을 드시는 경우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보충제 복용 전에 꼭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그네슘이 신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체내에 축적될 위험이 있어요. 고칼슘 혈증이 있는 분들도 비타민 D 보충 전에 원인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마그네슘 보충제 중에서도 글리시네이트나 비스글리시네이트 형태를 선택하시면 설사나 복통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보충제 복용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7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2일차에는 기존 식단에서 발효식품 비중을 늘려보세요. 김치 한 접시나 된장국 한 그릇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시면 돼요. 3-4일차에는 견과류 간식을 추가해 보세요. 아몬드 10개 정도로 시작해서 위장 반응을 살펴보시고요. 5-6일차에는 비타민 D를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계란 후라이나 아보카도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마지막 7일차에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루틴을 정해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화불량이나 다른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양을 줄이거나 형태를 바꿔서 시도해 보세요. 실수하기 쉬운 TOPO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것. 흡수 경쟁으로 효과가 떨어져요. 둘째, 비타민 D를 공복에 먹는 것. 지용성이라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해요. 셋째, 항응고제 복용자가 의사와 상의 없이 비타민 K를 섭취하는 것.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넷째, 마그네슘 보충제로 산화 마그네슘을 선택하는 것.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다섯째,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보충제 라벨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들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D의 경우 D가 아닌 D3 형태인지 IU 단위로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마그네슘은 원소 마그네슘 기준으로 함량이 표시되는지 어떤 형태인지 체크해 보시고요. 비타민 K는 MK-4가 아닌 MK-7 형태인지 mcg 단위로 정확한 함량이 표기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또한 부영제나 첨가물, 알레르기 유발 성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유나 치즈로도 충분한가요?
유제품은 칼슘은 풍부하지만 마그네슘과 비타민 K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특히 한국인은 유당불내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화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햇빛만으로도 비타민 D가 충분할까요? 한국의 위도와 미세먼지, 실내 생활 시간을 고려하면 햇빛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하루 15-30분 정도 야외 활동과 함께 음식이나 보충제로 보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비건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타민 D는 버섯류나 비건 보충제로, K는 나토나 발효채소로, 마그네슘은 견과류와 씨앗류로 보충할 수 있어요. 보충제 없이 음식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한국인의 일반적인 식습관으로는 충분량 섭취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보충제를 함께 고려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언제까지 드셔야 하나요? 이 영양소들은 평생에 걸쳐 필요한 성분들이므로 건강한 식습관의 일부로 지속하시되 보충제의 용량이나 필요성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절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미션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 식사에 기름기 있는 음식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계란 후라이든 견과류든 아보카도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점심에는 발효식품 하나를 포함시켜 보시고요. 작은 변화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뼈와 혈관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댓글로 지금 여러분의 루틴에서 바꾸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약물 복용 만성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